또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토쌤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 지도에는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4대 문명의 발생지가 보이는데요. 근데 왜 이들 문명은 다른 문명에 비해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에는 이 지도에 현재 세계 선진국들을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과거 4대 문명과 현재 선진국들의 공통점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왜 세계의 어느 지역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느리게 발전하는 걸까요? 오늘은 문명의 발생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을 통해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명이라는 단어의 뜻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이 문명은요, 그럴 문에 밝을 명자를 쓰는데요. 한자로는 이제 글과 예절을 알고 지혜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즉, 문명이란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여 살아 도시를 이루고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개발한 상태를 말하죠. 자, 그러면 이런 문명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이 지도를 보고 한번 맞춰볼까요? 3, 2, 땡! 자, 찾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 4대 문명 모두 다 큰 강을 띈 큰 강의 유역에서 위치한 지역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왜 강이 필요하죠? 그렇죠.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농사에 유리한 큰 강 유역에 몰려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강들은 홍수나 가뭄이 들면 엄청난 피해를 야기시키죠. 그럼 이때는 어쩌면 좋죠? 네, 맞습니다. 원할 때 물을 사용하면서도 강이 넘치거나 마르지 않게 뚝을 샀거나 관계수로를 만들어야 했죠. 하지만 이런 큰 강에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 간의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자 대규모로 모여 살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는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생산물, 즉 잉여 생산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남는 생산물이 생기니까 더 많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의 차이, 바로 빈부의 차가 커지게 되었죠. 또한 이때 청동기가 발명되었습니다. 이 청동은요, 우리 주변에서 익숙하게 보는 구리에 주석이나 아연을 섞어 만든 금속인데, 이를 통해서 아주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복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졌고요. 그 결과 계급이 생겨나게 됩니다. 잉여 선상물과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계급이 생겨나게 되었죠. 또한 정복으로 주변 국가를 통합하고 도시국가가 형성되기도 됩니다. 도시국가. 이 도시국가는요,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농촌을 통합한 형태의 국가 형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자 복잡한 도시국가의 운영을 위해 문자가 사용되게 되었죠. 그 결과 수준 높은 문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단계를 가장 먼저 달성한 지역이 바로 이 4대 문명인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큰 강이 전 세계에 이 4곳에만 있는 것이 아닐 텐데 왜 이 4곳이 가장 빠르게 문명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쓴 총균세에 따르면 북반구에 위치한 지역은 온난한 기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농업에 유리했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 총균세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다시 4대 문명의 지도를 봐볼까요? 4대 문명 모두 북반구인 북위 20도부터 40도 사이에 온난한 기후에 위치한 것이 보입니다. 농업에 유리하니까 많은 생산물이 나왔고, 많은 생산물이 나오니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 도시국가와 문자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럼 현재는 어떨까요? 자, 이 지도에서 미국 어디 있죠? 북반구죠. 다른 선진국들 또한 북반구에 위치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북반구가 굉장히 농업에 유리하다는 사실에 빗대어 봤을 때 이 선진국들과 과거 4대 문명의 공통점을 알 수 있죠. 이처럼 자연 지리적 환경은 국가와 문명 형성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명 발생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들 문명 간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인류 최초의 문명인 기원전 3500년경에 만들어진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아주 기름진 지역에 위치하게 됐는데요. 이 수메르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르, 리가시 등의 도시국가를 세워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요, 굉장히 사방이 탁 트인 개방적인 지역이었는데, 이를 비유하자면 현관문이 사방으로 뚫려 있는 집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관문이 없는 집에 여러 보물들이 많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도둑이 자주 들겠죠. 역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수많은 이민족들의 침입이 잦았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에 따라서 왕조 교체가 잦다 보니까 이 문명에 특이한 특징이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죽은 후의 세계보다는 현재의 삶을 더 중시하는 현세적인 특징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현세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 죽음은 피할 수 없으며 현재를 즐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시 중심에 신전탑이라는 뜻의 지구라트를 세워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했고요. 왕은 신의 대리인으로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한편 수메르인은 끝이 뾰족한 쐐기 모양의 문자인 쐐기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쐐기 문자. 하지만 이런 수메르인들도 이민족의 침입으로 쇠퇴하게 되고요. 후에 아무르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바빌로니아. 이 왕국의 전성기는 함무라비 왕 때인데요. 그는 기원전 18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하고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전에 따르면요, 같은 신분끼리는 눈을 다치게 하면 똑같이 눈을 다치게 하지만 신분이 다르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나오죠. 이를 통해서 계급사회임을 알 수가 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보복법의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빌로니아 왕국도 또 여러 민족의 침입으로 쇠퇴하다가요, 기원전 16세기경 철제 무기를 갖춘 이 히타이트인들에게 침략당해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자, 다음에는 나일강에 위치한 문명을 알아볼 건데요. 이 문명의 이름이 뭔지 아시겠나요? 바로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 문명인데요. 기원전 3000년경에 만들어진 문명입니다. 이들은 기원전 3000년경 통일왕국을 성립했는데요. 주변 지리적 환경이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민족의 침을 막는 이 지리적 방패 역할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통일왕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일강이 규칙적으로 범람을 해줘서 주변 지역을 아주 비옥하게 만들어줬죠. 이런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이집트인들은 변함없는 자연환경처럼 인간의 삶도 영원하다고 믿었고 죽음 후에도 영원히 남는다고 믿는 내세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내세적 특징이 있었죠. 그 예시가 미라를 제작한 것과 죽은 자들이 사후세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자에서가 그 예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라 불리며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졌고 종교와 정치를 결합한 신권 정치로 절대적인 왕권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의 미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건물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바로 피라미드죠. 그리고 이 갈대 조각을 엇갈리게 배열해서 이 종이처럼 파피루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물의 모양을 본뜻 문자인 상형 문자를 만들기도 했죠. 그림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 모양으로 문자가 막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문명의 발생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의 특징을 한번 비교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4대 문명의 공통점으로는 무엇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큰 강 유역에서 농업이 발전했고 계급이 분화됐으며 도시국가였죠. 그리고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차이점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주변이 개방적인 지형에 이제 위치해 있었고요. 이런 개방적인 지형의 탓에 굉장히 왕조 교체가 잦았고 이민족의 침입이 많았습니다. 그 배경으로 사람들은 이제 죽은 후의 세계보다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계, 바로 현세적인 특징을 갖게 됐고요.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반면 이 이집트 문명은요, 이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과 그리고 사막과 바다로 막힌 폐쇄적인 지형 탓에요, 지금 현재보다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 여기는 내세적인 특징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여주는 게 바로 미라와 사자의 서 같은 것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 문명과 나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가 문명의 사진을 보니까 익숙한 유적이 나옵니다. 이게 뭐였죠? 그렇죠. 예, 신전 역할을 했었던 지구라트였죠.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유적 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럼 가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겠죠. 자, 다음 나 문명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막 배경으로 유적이 하나 있는데요. 이 건물은 파라오였던 왕의 미라를 보관하는 건물이었는데 이름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피라미드였죠.
자, 그러면 나 문명은 이집트 문명이겠네요. 자, 그럼 보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후세계보다는 현세의 안정적인 삶을 중시하였다. 메소포타미아는 지리적으로 개방된 지역에 위치해서 이민족의 침입이 잦았고 왕조 교체가 잦아 내세보다는 현세적인 성격이 있었다고 배웠죠. 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네, 맞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였죠. 자, 그럼 일단 1번은 O고요. 다음 2번. 사방이 트인 평지에 있어 다른 민족의 침입을 자주 받았다. 방금 말했죠? 메소포타미아. 역시 O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 진흙판에 쐐기 문자를 새겨 기록하였다. 자, 3번. 이 나 문명은 이집트 문명인데요. 이집트 문명에서 어떤 문자를 썼죠? 네, 맞습니다. 바로 사물의 모양을 본뜬 상형 문자였죠. 그렇다면 쐐기 문자는 어디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4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사후세계를 믿어 사자의 설을 기록하였다. 이집트 문명은 변하지 않는 자연환경처럼 인간의 영혼도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후세계를 더 생각한다는 증거가 뭐였죠? 네, 바로 미라를 만들거나 죽은 자들을 위한 안내서, 사자의 설을 기록했다고 했죠. 4번도 옳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마지막 5번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공통점을 묻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문명의 형성 배경을 한번 중심으로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큰 강 유역에 위치하여 관계 농업을 시행하였다. 네, 바로 문명 형성 배경에서 봤던 문명의 공통점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문명은 농사가 잘 되는 큰 강 유역에 위치해 홍수나 가뭄을 맞는 관계 농업을 발전시켰죠. 따라서 5번도 동그라미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까지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문명의 발생과 발전이 단순히 사람들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받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현재 환경은 우리의 삶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우리는 변화하는 기후변화, 기술 발전,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수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사토쌤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봐.